제가 요즘에 계속 대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가장 국민들에게는 핫 이슈고 어찌 보면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매주 다루는데 매주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어가지고 업데이트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세대출 규제와 성난 민심 그리고 바뀐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인터넷에서 이슈가 된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런 사진인데요. 여기 T월드 앞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줄을 서 있어요. 근데 이게 딱 봐도 뭔가 좀 새벽 같지 않나요? 약간 아침, 낮 같지는 않죠? 새벽에 뭔가 조용한 그런 동네에 사람들이 길게 이렇게 줄을 서 있다. 그래서 이게 뭘까? 왠지 T월드 앞에 서 있으니까 이거 아이폰 사전 예약 뭐 이런 거 아닌가? 아이폰 뭐 13 뭐 이런 거 사려고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대전에 있는 신협의 아침 모습인데, 이 신협에서 대출 규제가 저번 주부터 막 심했잖아요. 근데 그때 신협에서 어떤 문자를 이렇게 뿌렸나 봐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전에 있는 무슨 신협인데 저희가 좀 돈이 좀 있는데 저희가 좀 선착순으로 좀 대출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문자를 돌렸나 봐. 그게 어떻게 돼요? 막 이제 소문에 소문이 막 늘어나면서 안 되겠다. 마지막 남은 이 대출을 받으러 가야겠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새벽같이 줄을 쓴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뭔가 좀 가짜뉴스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입니다. 그래서 SBS가 취재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대출 받으려고 밤샘 줄을 섰다. 100m 넘게 섰는데 대기번호가 200번이다. 근데 아까 사진을 봐도 아시겠지만 정말 작은 그냥 동네 신협입니다. 대형 지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도 몇 명 없을 텐데 대기번호가 200번이다. 이거는 뭐 도저히 하루 안에 처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저녁 9시부터 줄을 섰대요. 그래서 아침 8시 반까지, 그러니까 12시간을 대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1번을 받았다. 근데 8시쯤 되니까 대기번호가 200번이 되더라. 그래서 350명 정도 줄을 섰는데 80명은 접수도 못했다. 신협 직원의 말입니다. 접수 한 270명 했는데요. 이거 저희가 5일 내내 접수해도 처리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많이 오셨다라는 거죠. 이게 뭐 이 지점만의 문제겠어요? 청와대 국민청원 해가지고 뭐 모든 어떤 대출이 필요한 전세입자나 뭐 잔금 대출이 필요한 그 분양 청약 당첨자들은 다 지금 막 답답했어요. 그래서 국민청원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인데 중도금 대출 왜 안 해주냐? 잔금 대출 왜 안 해주냐? 이거 풀어달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을 규제하지 말아주세요. 전세 대출 규제 제발 생각해주세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저는 경기 외곽에 사는 30대 7살 아이 엄마입니다. 아이 엄마가 뭔 잘못을 했어요? 금융위원회 대출 규제 철회 요청해주세요. 집값 잡겠다고 국민들 잡지 마세요. 집단 대출 제발 풀어주세요. 그래서 이 성난 민심이 엄청나게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만 해도 어쩔 수 없다. 이 대출 규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다 보면 뭐 어떤 뭐 피해자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금융위원장이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국감에서 10월 14일이죠. 그러니까 5일 전에 갑자기 바뀝니다. 아침에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전세 대출을 그냥 해주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라고 갑자기 바뀌어요. 그 전날 밤만 해도 그런 분위기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침에 생뚱맞게 기자들이 다른 자리에서 어떻게 뭐 바뀐 거 있나 했더니 전세 대출 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장 전세 집단 대출 중단하지 않는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라고 바뀐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원래 우리가 이 관리 목표를 6%라고 했잖아요. 6% 이내로 대출을 증가시키겠다는 거를 지키기로 했는데 전세 대출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6%를 초과하더라도 이거는 용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를 지키려고는 하는데 전세 대출은 해주겠다. 근데 지금 전세 대출이 지금 총 대출의 거의 3분의 1 정도고 잔금 대출도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가지를 풀어주면 대출의 거의 60-70%가 이 대출이거든요. 근데 이걸 풀어주겠대. 근데 6%를 지킨다? 이거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6%대 관리를 목표로 하는 기조는 이어간다. 다만 한 3분의 2에 해당하는 대출을 풀어주게 되면 6%를 넘을 수도 있는데 그럼 용인하면 안 되잖아. 근데 그 부분은 용인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무조건 안 되는 건데 목표를 기조는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
고민이 여기서 저는 느껴집니다. 이게 고뇌죠, 사실. 그러니까 6% 규제를 하라. 근데 실수요자는 대출을 해주라고 그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도 답답했을 거 아닙니까? 아이씨, 그래도 우선 6% 규제는 지키는 게 맞는 것 같아. 해서 규제를 하려고 그랬는데, 야, 풀어줘. 왜 그래, 너? 형, 진짜 풀어줘도 돼요? 풀어줘. 형, 그럼 6%못 지키는데? 그건 지켜야지. 형, 어떡하라고? 야, 네가 적절하게 풀어봐. 그래서 나온 게 아닐까.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늘어나냐? 전세 대출이 이제 사실 이제 제한 없이 풀린 겁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한 8조 원 정도는 더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매월 거의 2조 5천억씩 전세 대출이 막 늘어나는데 이거를 극단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6%를 통과 못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풀어준다고 했으니까 이제 대출은 이제 쭉 늘어나겠죠. 6%가 아니라 뭐 7%, 뭐 7.5, 뭐 이렇게까지 막 올라갈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뭐 말은 어쩔 수 없이 애매모호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입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기조를 지킨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 관리 목표는 올해는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나오는 한 은행이 있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NH농협이 사실 이 모든 사태를 만든 원흉이에요. 야, NH, 네, 형. 너 내가 올해 6%로 관리하라고 했어, 안 했어? 저 6%라는 얘기를 듣긴 들었었죠. 근데 야, 너 6월 달에 7% 넘겼지? 저희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의욕이 좀 앞섰습니다. 야,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너 일로 와봐. 너 몇 대 맞고 시작하자. 라고 해도 지금 화가 안 풀리는데, 정부 입장에서 NH가 갑자기 나타나. 형, 다 풀었다며? 야, 너가 여기 지금 어디라고 나와? 아니 형, 다 풀었다는 소식 듣고 제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어요. 저 지금 7.3%인데 그럼 어차피 지금 리미트 없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대출해도 돼요? 라고 한 거야. 어때? 등 싸대기 한번 때려야 돼, 안 때려야 돼? 한번 때려야 되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우리 형이 약간 이거 포기한 것 같아. 6%를 포기했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야, 그래, 그냥 니네도 해라. 뭐 너네도 뭐 큰데, 너네도 5대 은행 중에 하나인데, 야, 니네가 안 해준다고 해서 뭐 다른 애들이 안 해줄 것도 아니고, 야, 그냥 니네도 해. 라고 해서 그냥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농협이 완전 신나가지고 문자를 돌려요. 저희 18일부터 정상 영업하니까 많이 와주세요. 라고 농협이 문자를 보내요. 그러면 가장 억울한 1위는 누구겠어요? 우리 모범생 신한은행이죠. 아니 형, 저 소식 듣고 왔습니다. 막 헐레벌떡 뛰어와. 야, 그래, 우리 모범생 신한은행 왜 왔니? 야, 너 고생 많았다, 야. 내가 다 풀어줄게. 아니, 그게 아니고요, 형. 나는 형 말 듣고 3.5로 막고 있었다니까, 그동안? 내가 이거 막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저기 농협 애들 막 저기 막 날뛰고 있는데 나는 해주고 싶어도 못했어. 그래서 나 지금 돈도 못 벌고 지금 상반기 지금 겨우겨우 막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다 풀면 어떡해요? 아니, 최소한 농협은 못하게 하든지. 이러면 내가 뭐가 돼? 라고 막 화를 낸 거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형이 뭐라고 합니까? 잠깐만. 신한은행, 너 잠깐만. 너 불만 있어? 저 불만 있죠? 불만 있다고? 불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러면은 불만이 있다면 앞으로 2걸음 나와. 불만이 없다면 그 자리에 서 있고. 라고 이제 우리 형이 물어봤을 것 같아. 제 그냥 모든 사견입니다. 그러니까 신한은행이 잠깐만. 여기서 갑자기 이제 정신이 번뜩 든 거죠. 2걸음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잠깐만요, 형. 그래서 아마 아니 제가 불만은 있었지만 사실 이 국가를 위해서 모두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냥 오늘 기분 좋게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냥 끝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18일이죠. 그러니까 어제부터 전세자금 잔금 대출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바탕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버렸어요. 한바탕 해프닝. 그렇지만 당연히 이런 민생에 직격탄을 주는 정책이 잠깐이라도 시행이 됐기 때문에 여론이 좋지는 않겠죠. 민심이 들끓자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규제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라는 기사들이 뜨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지금 가계대출이 너무 증가가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막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민생의 그 어떤 힘듦이나 뭐 여론이 악화가 너무 심각하니까 저희가 조금 유연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한 발 물러난 거란 말이죠. 정부 입장에서도 답답한 게, 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여론이 너무 안 좋아져. 그러니까 막 다시 풀으래.
막 풀으라고 막 언론들이 얘기해. 아, 그래? 그럼 풀까? 그럼 풀었더니 탁상행정이다. 라고 하면서 엄청 또 갈구는 거야. 너 그러니까 내가 그거 아예 하지 말라고 했지. 너 왜 그렇게 성급하게 했어? 풀어. 풀었습니다. 너 왜 풀었어? 너 그렇게 할 거야? 하면서 막 탁상행정 비판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 뭐 욕먹어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정치적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최악의 한 수를 두게 된 거죠. 안 했으면 모를까? 괜히 해서 갑자기 대출이 막 몰려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새벽에 줄까지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안하다, 안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다시 물러났으니까 괜한 걸 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럼 규제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전세 대출에 대해서 지금 크게 세 가지가 바뀌는데, 금융당국이 이 5대 금융사 있죠? 이 농협까지 불렀어요. 야, 너 들어와. 18일에 자, 오늘부터 대출 푼다라고 한 다음에, 야, 니네들 다 들어와. 아, 신한은행 미안하다. 힘내고 다음에 어떻게 좀 잘 좀 해줄게. 야, 너 농협 와봐 씨, 이런 거죠. 야, 죄송합니다. 앉아. 이제 우리 다 화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회의를 한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조금 조정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출 금액을 너무 많이 해주지 않는 걸로 저희가 조금 좀 내용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비대면 대출 같은 거 조금 안 하고 좀 은행에서 좀 지점에서 와서 하게 좀 하려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전세가 지금 5억에서 7억으로 늘었다. 그러면 2억만 는 거잖아요. 그럼 요 2억 분만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전세자금 대출을 아예 안 받고 5억을 쓰던 분도 있어요. 이분 입장에서는 7억이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80%를 원래 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7억에 80%니까 한 5억 6천만 원을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인상분 딱 2억만큼만, 너 지금 2억 필요하지? 네. 그러면 넌 2억만 빌려가. 아니 왜요? 남들은 전세금의 80% 빌려가는데? 야, 너는 원래 안 썼잖아. 근데 너 지금 원래 있던 돈 놔두고 대출을 5억 6천 받아가지고 너 그 3억 어디다 쓰려고? 어디다 쓸 거야?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어떻게 좀 돈 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안 되지. 라는 겁니다. 늘어난 것만 빌려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 전세자금 대출은 원래는 옛날에는 그냥 2년 계약 있죠. 그 계약 안에 언제든지 빌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세를 뭐 5억에 살고 있으면 내 돈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다는 거는 어차피 이거 뭐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니까 이 전세자금 대출을 뭐 시작부터 받든지 뭐 중간에 살다가 돈 필요하면 뭐 중간에 받든지 아무렇게나 해도 사실 상관은 없는 거죠. 전세 대출이니까. 근데 이거를 돈을 빼서 뭐 집을 산다거나 이걸 돈을 빼가지고 뭐 주식을 사러 간다거나 이렇게 투자용으로 사람들이 대출을 쓰더라 해서 이게 옛날에 다 막혔습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은 뭐 입주하고 나서 뭐 3개월 안에 뭐 6개월 안에 뭐 이렇게만 빌려라 라고 기한을 줬거든요. 입주를 할 때 돈은 있는데 갑자기 뭐 돈이 부족해질 수도 있잖아요. 뭐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래서 입주하고 뭐 3개월 안에는 내가 뭐 전세자금 대출 빌리게 해줄게. 뭐 이런 거였죠. 3개월 지나?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은 못 받아. 이렇게 기한을 줬는데 이걸 조금 더 타이트하게, 언제까지? 전세자금을 잔금 내기 전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거의 입주겠죠? 입주 전에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지, 입주한 이후에는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돈이 필요한 사람만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 방문 대출 위주라는 건 뭐냐면 지금 비대면으로 전세자금 대출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최소화하고 실제 지점을 방문하게 해서 서류도 좀 꼼꼼하게 보고 하나하나 좀 챙겨가면서 최대한 대출 심사를 조금 까다롭게 하겠다는 거죠. 이 대출 규제가 풀리긴 풀렸지만 너무 막 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좀 규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6%를 지키긴 해야 돼요. 왜냐? 이 6%를 초과하는 게 요 정도 넘는 건 괜찮죠. 근데 막 이렇게 넘어버려. 자, 우리 6%로 관리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12월 31일에 뭐 10%가 넘어버려. 그러면은 완전히 이거는 정책 실패로 좀 비춰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규제를 하긴 해야 돼요. 전세랑 이게 잔금 대출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너무 좀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 어디서 조일까라고 생각을 했겠죠.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조일 것이다.
자, 원래 전세자금 대출 플러스 주담대 뭐 신용대출 다 규제했었는데 요 한 파트만 풀어준 거예요. 한 파트. 나머지 한 파트가 있습니다. 신용대출하고 주택담보대출이죠. 이쪽은 여전히 6% 규제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쪽 빌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안 바뀌었어요. 이쪽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거죠. 저도 대출 받으러 왔는데요. 안 들려. 저 형한테 지금 안 들려. 여기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너네 누군데? 저요. 저 이번에 그냥 일반 매매로 그냥 구축 산 사람입니다. 저 그냥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집 살려는 사람인데요. 저희는 어떡하죠? 이분들은 그냥 규제예요. 이분들은 지금 여전히 규제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요걸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지금 아직 명확하게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냥 일반 매매로 내 집을 산 무주택자죠. 이분들은 유주택자가 아니에요. 대부분 다 무주택자예요. 지금은 유주택자들이 대출이 나오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일반 매매로 샀다고 해도 대부분 무주택자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저도 그럼 잔금 12월에 치러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요? 너 혹시 뭐 분양받았니? 아니요. 너 혹시 전세니? 아니요. 그러면 뭐 6% 규제지. 왜 그러냐? 옛날에 분양받은 사람은 이건 어쩔 수 없다라는 논리예요. 왜냐면 2년 전에 3년 전에 받았는데 어떡해. 나는 3년 전에 샀잖아 사실 집을. 근데 지금 규제를 하니까 아니 나는 잔금 낼 때 대출 해줄 줄 알고 3년 전에 샀는데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라는 거를 막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방금 말한 분들 여기 사람이 있어요 라는 분들은 누구예요? 야 너 언제 샀어? 저요? 저 8월에 계약서 썼는데? 뭐? 잠깐만. 너 내가 집 사라고 했어? 안 했어? 아니 형이 집 사라고 하진 않았죠. 아니 너 말 똑바로 해봐. 아니 집 사지 말라고 하시긴 했었죠. 근데 너 샀어? 아니 제가 좀 필요해서 사긴 샀는데. 안 돼. 야 너 왜 샀어? 그러니까 사지 마. 아니 샀다니까. 그럼 알아서 해. 아니 생각해보면 이걸 왜 규제해야 되는 거야? 이것도 무주택자거든요. 그냥 무주택자인데 분양받으면 되고 그냥 일반 매매로 그냥 중개사 찾아가서 사면 안 돼. 여긴 대출이 안 된대. 근데 여기는 뭐 용인하겠다.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일까? 야 내가 사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왜 샀냐? 라는 걸로라면은 이게 구분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사실 구분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규제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나온 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안 풀어주면 또 난리 나지 않을까. 이 분들도 지금 상황은 심각하거든요. 잔금 내야지 안 그러면 계약금 날리는데. 그래서 여기도 지금 또 하나의 내관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어떤 뭐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니까. 집 한 채를 사는데 대출 받는 게 뭐 잘못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그거고 다른 걸로 어떻게 또 이 상쇄를 할 것이냐. 가계부채 DSR을 원래 조금 더 규제한다고 한 게 있습니다. 저번에 정책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대출을 더 안 해줄 겁니다. 집 살 때 대출을 안 해줄 거예요 라고 했던 정책들이 내년에 일부 적용되고 내후년에는 더 강화된다. 라는 식으로 규제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점점 더 세지는 걸 발표를 했었는데 그거를 좀 당기겠다 이거죠. 대출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안 되겠다. 원래는 23년까지 신용대출을 이렇게 점점 줄일 건데 더 당길 수도 있다는 거고 이 부분도 있어요. 지금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그러니까 웬만한 수도권 전체입니다. 여기에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그럼 웬만한 아파트가 거의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도권의 웬만한 어떤 뭐 아파트들은 주택대출을 받을 때 이 소득을 더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보다는 대출을 더 적게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되면. 그리고 신용대출도 조금 더 빨리 조이겠다는 거니까 뭐 연봉 대비 조금 더 낮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전세자금과 이 분양잔금 대출을 해준다는 거는 무주택자고 그리고 이건 이미 된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앞으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확실하게 규제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챙겨야 될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누구죠? 어떤 애가 갑자기 회의하고 있는데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막 헐레벌떡 뛰어 들어옵니다. 제가 너무 늦었나요? 야, 너 왜 왔어? 저기 형님들 모여가지고 오늘 회의한다고 해서 제가 뛰어왔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너 누군데? 안녕하세요. 저 토스뱅크입니다. 맞다. 너 있었지? 왜 왔어? 아니, 형. 저 지금 영업한 지 일주일 됐거든요. 저 요번에 대출 다 규제 푸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기쁜 마음으로 뛰어왔습니다. 토스뱅크가 대출 한도를 8천억으로 늘려달라고 저번 주에 그랬어요. 저희가 대출 한도가 5천억입니다. 저 형이 5천억만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금방 다 빌려갔어요. 4일 만에 3천억 빌려갔어요, 사람들이. 저 지금 2천억 남았거든요. 저 지금 계정 휴업 상태입니다. 저 돈 좀 빌려주세요. 저는 대출이 하고 싶습니다. 이 정대만 같은 거죠, 지금. 저는 진짜 대출이 하고 싶어요, 지금. 근데 이건 솔직히 너무하잖아요. 아니, 오픈한 지 일주일 됐어. 지금 오픈빨도 지금 떨어지기도 전인데, 내가 뭐, 김치찌개 프랜차이즈를 차렸어. 그래서 오픈을 딱 했는데 손님들이 막 줄을 서. 근데 본사에서 김치를 안 줘. 김치찌개 집에 김치를 납품을 안 해주는 거예요. 내년 1월까지 납품을 못 하겠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들 열 안 받습니까? 내가 토스뱅크 사장님이면 진짜 열받을 것 같아요. 아니, 김치찌개가 이렇게 잘 팔리는데, 아니, 4일 만에 김치를 안 주면 어떡하냐고. 프랜차이즈인데. 그래서, 저 김치찌개 팔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라고 어찌 보면 호소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형은, 야, 김치 못 준다. 야, 지금 여기 봐라. 저 오래된 지금 묵은지 김치찌개집 지금 형님들 모여가지고 여기도 지금 바쁜데 지금 너네 신생업체한테 어떻게 주냐? 라는 거겠죠. 그래서 대출 한도 증액은 불가하다. 그래서 토스뱅크는 추가 대출이 중단됐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이런 거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뭐 기분 좋게 모인 게 아니야. 너 왜 그래? 야, 너 좀 눈치 좀 챙겨. 너가 와서 지금 이러면 안 되지. 너는 지금 신생이고 지금 야, 우리도 지금 야, 눈치 다 지금 장난 아니야. 아까 머리 박았어 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토스뱅크는 어쨌든 지금 계정 휴업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런 게 떠올랐어. 저는 뭐 토스랑 아무 일도 상관없지만 토스뱅크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10월 중순에 원래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약간 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 저희가 대출 규제를 준비 중입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전세자금 대출, 분양대출을 딱 중단해버리니까 막 나라가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는데 거기다가 저희가 하나 더 준비했죠 라고 하면서 10월 중순에 발표합니다 라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해버리니까 민심이 더 안 좋아. 야, 지금도 지금 상황이 심각한데 뭘 더 규제해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잠깐만요. 원래 저희가 이제 중순에 이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원래 중순이라는 거는 10월 10일부터 20일이니까 아직 며칠 남았죠. 아직 중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의 지금 대책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도 지금 골치 아플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발표를 잘하지 못하면 또 큰일 나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나온 얘기만 보면 어쨌든 전세 대출은 입주 전에만 대출이 가능하다. 입주하고 나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전세입자라면은 여유 자금이 있더라도 우선 전세 대출을 이거 최대로 받으려고 할 거예요. 안 받을 수가 없죠. 왜냐면 지금 대출 규제가 점점 더 강해질 건데 이번에 전세자금 대출을 미리 받아놓지 못하면 2년 동안은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 현금은 내 자산은 다 전세집에 들어가는데 이게 2년간 묶인다? 그러면 좀 불안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 사이에 뭐 내가 뭐 어떻게 뭐 집을 뭐 살 수도 없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2년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뭐 주식을 할 수도 없고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전셋집에 돈이 묶여 있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 필요 없어도 일부러 받으려고 하겠죠. 주말에 이제 잔금 치르기 이제 한 달 전, 뭐 아니면 잔금 치르기 한 2주 전에 집에서 이제 가족 회의를 하겠죠. 여보, 우리 그 전세 잔금 다음 달인데 그때 전세 자금 대출을 미리 받지 못하면 나중에 안 해준대. 아, 그래? 근데 뭐 우리 대출 받아서 뭐 할 거 있나? 할 건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나중에 대출 규제 되면은 아예 못 받잖아. 그러면 우선 받아놓자. 왜? 그거 받아가지고 이자 나가는데. 아니, 이자를 좀 내더라도 그거 받아가지고 뭐 어디 주식 같은 데라도 좀 넣을까? 삼성전자 같은 거 지금 요즘에 뭐 7만 원까지 떨어졌다는데 뭐 이런 거라도 좀 사놓을까? 라는 대화를 꽤 많은 가족들이 하게 될 거예요. 삼성전자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럴 것 같은데? 삼성전자로 올 것 같은데, 이 돈이? 그래서 지금 빚장 풀린 전세 대출이 이제 가수요를 폭발한다. 라는 기사도 나오는데, 그냥 굳이 필요 없는데, 혹시 몰라서 보험으로 받아놓는다. 라는 거죠. 그런 분들이 또 대출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단기 자금으로 운영을 하실 텐데, 그걸 어디다 어떻게 쓸 건지는 아직은 모르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가수요가 생기고 어떤 자금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걸로 집은 못 사지만 집이 아닌 다른 걸 사려고 하겠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랑 신용대출은 더욱 조인다고 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현 정부의 정책은 규제를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여론에 밀려서 약간 풀어준 거지 내가 완전히 놔버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조금 더 명분이 쓰니까
주담대 신용대출 쪽은 강력하게 조이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내년에 담보대출 받을 분들이거나 아니면 올해 말에 지금 담보대출을 받아야 되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 규제가 풀린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결론적으로 분양잔금이랑 전세대출 푼 것만으로도 이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막으면 진짜 몇 천만 원, 뭐 어떤 분들은 몇 억을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아주 문제가 큰 어떤 규제였는데 그나마 풀려가지고 일부라도 다행이긴 하지만 이분들은 무슨 죄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고생한 거는 누구도 뭐 보상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정책을 뭐 펼치는 거는 좋죠. 어차피 나라를 운영하는 거는 정책을 뭐 쓸 수밖에 없으니까. 다만 심사숙고를 좀 해달라. 이거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꼭 전문가와 좀 많이 상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부작용이 생길 것 같으면 미리미리 뭐 하든지 아니면 어떤 좀 보완책을 만들든지 해야지 갑자기 문 닫고 오늘부터 안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 미안해요 해줄게요 라는 식으로 정책을 혼돈스럽게 해버리면은 국민들만 고생한다 라는 얘기를 끝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